연락처 127명. 친구한테 전화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저만 이런가요? 어제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친구들 많이 만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바빠 죽겠어. 약속도 많고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봤어요. 127명.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사람들, 친척들, 옛날 친구들. 그런데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 건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한 것도 기억 안 나요. 단톡방 다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한 달 친구 만난 날 숫자만 남겨주세요. 0도 괜찮아요. 연락처에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실제로 통화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 그 느낌. 주말인데 약속이 하나도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그 허전함. 명절 끝나고 나니까 다음에 누굴 만날지 생각조차 안 나는 그 기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 없이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내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아닐까?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우리 대부분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친구 없이 혼자 사는 이 삶이 평온합니다. 이상한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 작년 가을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옛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만났고 아이들 키울 때는 거의 매주 봤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려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어.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저는 억지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별일 없어. 너는? 나도 그냥. 또 침묵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말했어요. 그래,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연락할게. 응, 너도. 끊었습니다. 더 슬펐어요. 차라리 전화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창밖을 보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저랬거든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만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천천히 내려봤어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127명이나 돼요. 그런데 실제로 통화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관계를 소홀히 한 걸까?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래서 용기 내서 몇 명 더 전화를 걸어봤어요.
5명한테 전화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색한 침묵, 빨리 끊고 싶은 마음, 할 말이 없는 그 답답함.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를 몇 명이나 만나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댓글로 숫자만 적어주세요. 솔직하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0명인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또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자주 만나던 사람도 이제는 명절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 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직장 다녔잖아요. 회사에서 동료들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퇴근 후 가끔 술도 마시고 주말에는 동호회 나갔어요. 등산도 가고 볼링도 치고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죠. 운동회 때 만나고 졸업식 때 만나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연결고리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매일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고 거기에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어요. 학부모 모임도 끝났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더라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은퇴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제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하는구나. 회사 사람들, 퇴직한 순간부터 연락 끊겼어요. 부장님 하던 사람들, 밥 한번 먹자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진 건 직책이었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 때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아이 교육 어떻게 할까? 학원은 어디가 좋을까? 집은 언제 살까?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가? 만나면 할 얘기가 넘쳐났어요. 공통 화제거리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옆집 박 선생님은 손주 봐주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얘기만 해요. 동네 김 선생님은 여행 다니느라 바빠요. 제주도 갔다가 일본 갔다가 여행 사진만 찍어요. 아랫집 이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집에만 있어요. 병원 다니는 게 전부예요.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 직장 동료는 배우자를 떠나보냈어요. 상실감에 빠져서 연락도 잘 안 받더라고요. 공통 화제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도 5분 만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건강은 괜찮아? 응, 그럭저럭. 그래, 건강 조심하고. 응, 너도. 끊고 나면 더 허전해요. 차라리 전화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싶어요.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문제예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잖아요. 떠들고 웃고 수다 떨고. 그게 힐링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때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져요. 만나려면 준비해야 해요. 샤워하고, 옷 챙겨 입고, 화장도 해야 하고, 밖에 나가야 하고, 약속 장소까지 가야 하고, 만나서는 신경 써야 해요.
표정 관리하고 대화 맞춰주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고 그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편해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편한 옷 입고 편한 자세로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약속을 줄이게 돼요. 연락도 덜 하게 되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상실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작년에 중학교 동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나이구나.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요. 멀리 이사가서 소식이 뜸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더라고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성인 발달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나와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넓게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정말 가까운 몇 명하고만 깊게 지내려고 하죠. 이건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내면이 성숙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친구가 줄어든 게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걸 외로움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평화라고 불러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창밖을 다시 봐요. 공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구가 많든 적든 혼자든 함께든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한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답이에요. 이제는 그걸 인정할 때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바로 혼자 있다는 걸 남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친구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는 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여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두 번째, 친구 없다고 말하기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봄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돌아보니까 옛날 직장 동료였어요. 2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어머, 오랜만이네.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안부를 물었죠.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크는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물었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 동창 모임 같은 거 나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사실은 이래요. 아무 모임도 안 나가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가끔 산책하면서 지내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마치 내가 외톨이인 것 같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도 없이 혼자 집에만 있는 쓸쓸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응, 바쁘게 지내.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요즘 바빠. 동창 모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맞장구 쳤어요. 그래, 좋겠다. 나도 그래.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혼자 있는 게 왜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솔직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 왠지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그 느낌.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어색한 그 기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때 요즘 누구 만나냐는 질문이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는 그 순간.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괜히 아는 사람 이름 몇 개 들먹이는 우리 모습.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혼자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됐을까요? 왜 친구 많고 바쁘게 사는 게 정상이고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비정상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사회가 만든 기준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친구가 많아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걸 숨기려 해요. 마치 부끄러운 비밀처럼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더 심해요. 요즘 뭐 하며 지내? 이 질문이 무서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가여운 눈빛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매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작은 책방에 들렀어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들어갔어요.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무심코 책을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가슴에 꽂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자유. 맞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맞춰줄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돼요. 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산책하고 싶으면 나가면 되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으면 돼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혼자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이 문제였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많아야 정상이라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친구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친구가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군중 속의 고독보다 더 큰 고독은 없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건 고독이 아니라 평화예요. 최근 연구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건강이 더 좋다고 나와요. 자기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걸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요즘 뭐 하며 지내?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혼자 조용히 지내. 그게 편해. 처음엔 좀 떨렸어요. 상대방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도 사실 그래.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서 잘 안 나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 제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동안 말 못했어.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다들 그런가 봐. 알고 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것도 당당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어요.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신경 안 써요. 혼자 산책도 해요. 혼자 카페도 가요. 혼자 영화도 봐요. 그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에게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들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아요. 내가 편한 게 우선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삶이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면서 그냥 고요한 시간을 즐겨요. 점심은 간단하게 혼자 먹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해요. 누굴 만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가끔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면 짧게 안부를 나눠요. 그게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온해요. 이제 알아요. 이게 외로운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친구 없다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남들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그 방법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혼자서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5가지 습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해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외로워요.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공허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풍요로우려면 나를 위한 작은 습관들이 필요해요.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헬스장 가고 영어 공부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나를 챙기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게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 아침에 나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커피나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컵의 따뜻함, 음료의 향기, 창밖의 풍경.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거창하게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해요. 5시 30분에 일어나요. 창문을 열어요. 밖에는 아직 어두워요. 조용해요. 커피를 한 잔 내려요. 창가에 앉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밖을 보고 숨을 쉬어요. 20분이 제 하루를 지탱해줘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돼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누구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를 바꿔요. 동네 박 선생도 비슷하게 해요. 박 선생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신대요. 딱 10분이래요. 박 선생이 말했어요. 그 10분이 내 하루를 지탱해줘.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거든. 두 번째 습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기뻤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 자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혼자 밥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저녁에 산책하면서 마음이 편했어. 오늘은 몸이 좀 피곤했어. 내일은 일찍 자야겠어.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 간단하게 메모를 해요. 공책에 딱 한 줄만 써요. 어제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저께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몸이 좀 피곤했다. 내일은 쉬어야겠다. 딱 한 줄이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서 저는 제 패턴을 알게 됐어요. 어떤 날이 좋고 어떤 날이 힘든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나와 대화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동네 이 선생도 비슷하게 한대요. 이 선생은 매일 저녁 간단하게 메모를 한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했다. 딱 한 줄이래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서 자기 패턴을 알게 됐대요. 어떤 날이 좋고 어떤 날이 힘든지요. 세 번째 습관, 감각을 깨우세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져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감각을 깨워야 해요. 산책을 나가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나뭇잎 색깔, 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음식의 질감, 온도, 향.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온도, 비누 향기, 피부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감각이 살아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저는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요. 그냥 발을 담그는 게 아니에요. 물의 온도를 느껴요. 발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하루 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발이 풀리는 걸 느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에 집중해요. 그게 참 좋아요. 옆집 최 선생도 비슷한 습관이 있대요. 최 선생은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대요. 그냥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물의 온도를 느끼고 발이 편안해지는 걸 느낀대요. 최 선생이 말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에 집중해. 그게 참 좋아. 네 번째 습관,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동안 뭔가 하나를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줬다. 오늘은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 오늘은 책을 10페이지 읽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이걸 해냈어.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읽은 기사 중에 하나를 떠올려 봐요. 그게 제 작은 루틴이에요. 이렇게라도 뭔가를 하면 하루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치우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해보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내 호흡 소리를 듣고 내 몸을 느껴보세요.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불안이 줄어들고 초조함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매일 저녁 불을 끄고 1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내일 뭐 할까? 저녁에 뭐 먹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만 느껴요. 그 시간이 제 마음을 정리해줘요. 복잡했던 것들이 가라앉아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일상에 작은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덜 걸린대요. 규칙적인 습관이 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래요.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일상의 작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공자는 말했어요. 군자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정성스럽게 마시는 것, 그게 삶의 품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습관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혼자 있어도 풍요로운 삶, 그게 가능해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함께 응원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법을 배워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거예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까지 혼자일까봐 무섭지는 않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 어젯밤 일이에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일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눈을 감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누구나 겪는 두려움이에요. 노년의 고독에 대한 불안, 외롭게 죽을까봐 무서운 마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걸 느낀다고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 느끼시나요? 우리끼리만 나누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홀로 남겨진다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공허함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혼자 늙는 게 두려운 이유는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 때문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나와요. 가족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모습, 손주들이 주변에 있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이미지. 영화를 보면 나와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가야 하는데. 저게 정상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식들은 각자 삶이 있어요. 바빠요. 자주 오지 못해요. 그게 당연해요. 명절 때나 한번 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자주 온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자식들은 휴대폰만 봐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의무감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게 더 쓸쓸해요. 진짜 두려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내 존재가 쓸모 없어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내 존재의 의미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달려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두려움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 혼자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늙는 것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 노년학 연구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나와요.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혼자여도 행복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보면 어때요? 혼자 늙어간다는 건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눈치 안 봐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부모 모시고 직장 다니고 내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해야 하고,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출근해야 하고, 퇴근하면 또 저녁 차려야 하고, 주말에도 쉴 수 없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내 시간이라고는 하루에 10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은 누구나 혼자 맞이해요. 옆에 사람이 100명 있어도 그 순간은 혼자예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느냐예요. 후회 없이 살았다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럼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평온할 거예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 사는 서 선생이에요. 75이에요. 서 선생은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 선생은 이 삶에 적응했어요. 작년 가을에 서 선생을 만났어요. 동네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서 선생이 말했어요. 요즘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내 하루가 평온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행복이야. 누가 옆에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서 선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은 정원을 돌본대요.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들이 먹을 모이를 놓아준대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게 전부래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 선생은 행복해요. 서 선생이 말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아. 마지막 순간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거든. 후회가 없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혼자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방식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를 돌볼 시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면 돼요.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요.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세요? 두렵지 않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나답게 갈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게 전부예요. 감사하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평화에 감사하세요. 이제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야 해요. 혼자서도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들을 만들면 돼요. 아침 의식, 나와의 대화, 감각 깨우기, 작은 성취감, 고요한 시간. 이런 것들이 삶을 바꿔요. 그리고 혼자 늙어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한 일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지내시면서 느끼는 것들, 어떤 작은 습관들로 하루를 보내시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